예, 안녕하세요. 빨간조끼입니다. 네, 오늘은 요즘 고무줄을 많이 하는데, 고무줄 하다 보면은, 뭐, 비례 배정까지 받자고 레버리지를 일으키고 하다 보는데, 옛날 같이 배정이 많이 안 되니까, 뭐, 이걸로 할 수 있는 게 없나, 남은 돈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정기적으로 펀드나, 뭐, CMA 같은 경우에는 이자가 너무 많이 떨어져가지고 원금 보장도 안 되고요. 일부 뭐 종금 사건은 되지만 펀드 가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자, 은행 예금은 다 아시죠? 은행 저축. 은행 저축이 별로 좋지 않아요. 금리 자체가 굉장히 낮다 보니까는 뭐 정기 예금을 하셔도 1%도 채 안 되죠. 2년, 3년 갖다 놔도. 뭐 이게 예금이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1년 한다 그러면은 1200만 원이죠. 그럼 1% 이자라 그러면은 12만 원. 근데 이게 목돈을 갖다 놓고 1년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씩 쭉 끊어서 넣죠. 그 뭐 풍차 돌리기나 뭐 이런 거 하시니 10만 원씩 하는 분들도 있다는데, 네, 저 같은 게으른 사람 못 하고요. 이런 거 일단은요. 네. 하여간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은 12만 원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한 6만 원 정도 될 거예요, 아마. 6만 원 이자가. 여기서 6만 원에서 또 세금 떼죠. 15.4%인가요? 네. 그러면 얼마죠? 5만 3천 원 정도 되나요? 5만 2천 원. 자, 공모주 한 번만 제대로 하면은 네, 되는 돈이죠. 네. 그래서 카뱅을 한번 조사를 해봤어요. 카뱅을. 카카오뱅크. 자, 카카오뱅크 정기예금 금리죠. 네. 뭐 조회 시점에 따라서 조금씩 틀릴 수 있는데 재작년, 작년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저도 이 정기예금 카카오뱅크 정기예금이나 정기적금을 들었었는데, 네, 보면은 1년 기준으로 보면은 1%세요. 은행 예금은 은행 정기예금도 비슷할 거예요. 이거보다 뭐 많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이요. 1.2%, 3년을 해도 1.3%. 그러니까 한 달에 3년 동안 정기예금을 매달 끊어서 넣는다. 지금 총 원금이 1억이라고 하면은 3년 지나면은 연 1.3%니까 4.3.9% 390만 원이죠. 390만 원. 그러면은 이자 소득세 내고 나면은 330만 원 정도 되나요? 이 정도. 아, 390만 원이 아니죠. 이게 한 번에 넣어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여기 또 반이죠. 50%를 깎아야죠, 대략. 그럼 뭐 200만 원 정도에서 세금 내고 뭐 하면 한 180만 원, 170만 원 정도 되겠네요. 170만 원, 160만 원 정도 이자가 나오겠네요. 이자. 3년 하면은. 아시다시피 제1금융권에서는 원금이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이 보호가 되죠. 5천만 원 이상은 보호가 안 되세요. 망하면은 못 찾아야 돈. 네. 그래서 뭐 돈 많은 분들은 5천만 원씩 은행 다 끊어서 안 하겠죠. 그런 분들 돈이 많으니까. 저희 같은 사람이나 이런 게 신경 쓰죠. 네. 물론 그 정기 예금이나 이런 거 뭐 무슨 지갑 성장이라 그래가지고 좀 많이 주는 것도 있더라고요. 뭐 2% 내외까지. 근데 뭐 넣는 족족 다 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월급을 넣어라, 관리비를 넣어라, 뭐 자동이체를 몇 개 이상 해라 이런 조건을 다 해도 뭐 전체 금액에 전체를 해주는 게 아니라 뭐 처음에 200만 원까지 아니면 뭐 500만 원까지만 해주고 나머지 안 해주고 뭐 이런 것들 되게 많더라고요. 찾아보니까. 자, 여러분이나 저는,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안 하죠, 이런 거. 언제 바쁜 세상에 이런 거 신경 쓰면서. 자, 그래서 이번에는 CMA를 좀 알아봤습니다. CMA를. 많이 다 아시죠? CMA, CIA, 뭐 비슷하네요. 국가기관인가요? CMA. 좀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일단 한번 찾아서 CMA가 뭔지. 종합금융회사가 고객으로부터 예탁받은 금전을 어음 및 채무증서 등에 운영하는 그 수익을 따라다다다다다다다 이렇게 나오죠. 20년 전부터 정금사에서 사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증권회사는 고객의 유효 현금을 자동으로 MMF, RP 등에 투자하면서 MMF나 RP, 단기 유도선 뭐 그런 거죠. 하여튼 이런 게 있다. 투자하면서 어디에 투자했는데 CMA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예금자 보호가 되는 종금형 CMA가 있고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는 증권형 CMA가 있다.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CMA는 증권사형 CMA죠. 뭐 공모자 하면서 다 만들으셨을 거예요. 이런 것들. 뭐 CMA도 만들겠느냐, 뭐 종합 위탁계좌를 만들겠느냐 물어보잖아요. 네. 그래서 찾아봤어요. 증권사 CMA 요즘 예전에는 보통 한 1%에서 2% 언제든지 돈도 뺄 수 있고 하루만 맡겨도 이자가 붙고 영업사항 같네요. 이자가 붙고 막 이랬어요. 근데 찾아보니까 0.2에서 0.4% 약 이 정도더라고요 요즘. 네. 근데 이거는 뭐 수시로 넣어도 되고 큰 돈을 목돈을 넣어놔도 되고 매달 정해서 이체를 해놓고 뭐 적은 돈들 안 쓰는 용돈들 넣어놓으면은 어느 정도는 붙겠죠. 뭐 여기서도 물론 근데 이게 보통은 증권사형 CMA니까는 예금자 보호가 되지 않아요. 그런 부분들. 그래서 펀드를 할까 고민을 좀 해봤죠. 자, 그래서 펀드를 하려고 좀 생각을 해봤는데 펀드는 아예 처음부터 제껴버렸어요. 왜? 사실 펀드는 내 돈을 증권사에 정기적으로 예금처럼 이렇게 넣으면은 증권사에서 투자를 하는 거죠. 자기네들이 원하는 섹터를 정해가지고 펀드 종류가 되게 많죠. 국내에 하는 것도 있고 해외에 하는 것도 있고 뭐 중소기업, 가치주 뭐 많죠. 하여튼 뭐 이러면서 굉장히 멋있어요. 들어보면은 굉장히 그 돈만 넣으면 다 될 것 같죠, 그죠? 굉장히 많더라고요. 많더라고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해외 펀드도 있어요, 사실. 몇 년 전인가 해외 펀드 비과세 해준다 그래가지고 3천만 원까지 비과세 해준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이라 해서 끝물에서 타서 넣었는데 아직도 마이너스죠. 그 중에 해외 비과세 펀드 들었던 게 유럽이랑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도 있었나? 인도네시아 있었을 것 같아. 인도네시아, 중국 이렇게 5개국 멋있죠? 한 1,000만 원 넣었던 것 같아요. 1,000만 원. 유럽은 플러스가 됐어요. 한 20%, 30%인가. 그래서 몇 달 전에 없애버리고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인도, 중국 다 마이너스예요. 아직요. 한 3년 됐나? 2년 됐나? 좀 짜증나죠? 네. 수수료도 나가겠죠? 네. 펀드는 기본적으로 1%, 2% 정도 수수료가 발생하세요. 뭐 선취 수수료, 후취 수수료, 뭐 중간에 뭐 90일 한매자, 뭐 별의별 게 다 있죠. 내 돈인데 넣었다가 뺐는데 90일 제한이면은 이자는 걔네들이 다 가져가고 돈 하나도 못 받고 막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럴 바에는 차라리 ETF 상품을 가입을 하자. ETF 상품을.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예금처럼 한 달에 내가 원하는 날짜 그때 매수를 하는 거죠. 매수를. 얼마씩. 10만원, 10만원, 100만원, 100만원, 1000만원, 1000만원. 정기적으로 매달. 펀드처럼. 라이크 펀드. 영어 잘하죠. 펀드처럼 매달 원하는데. 근데 어떤 ETF를 살 거냐? 뭐 올해부터 법이 바뀌어가지고 ETN이나 레버리지 뭐 그런 거를 할 때 ETF 교육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전 그런 거 레버리지는 잘 안 사요. 사실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고 참고로 레버리지는 장기 보유 하시면 절대 안 되세요. 장기 보유. 이게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죠. 지수가. 그러면은 여기에 연동되는 레버리지도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렇게 되세요. 이렇게. 영에서 일어나세요. 그건 왜 그런지 계산해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지수가 100일 때 충환하는 지수가 100일 때 90% 떨어지면은 레버리지도 90% 떨어지겠죠. 이렇게. 그러면은 90에서 다시 100이 됐다. 그러면 이게 80이죠. 레버리지는 80. 80이 100이 되나요? 100이 안 돼요. 계산해 보시면 아세요. 여기에 92 곱하기 1.1을 1.1이니까 2.2가 되죠. 2.2. 그러니까 90이 100이 되려면 대략 11%죠. 11%. 11%. 그러면은 에버리지가
80이 됐으니까 22%로 있죠. 22%. 그러면 80 곱하기 0.2 해보면은 28에 16, 16, 16, 17.6 나오죠. 그럼 이게 얼마가 되느냐? 97.6이 되겠죠. 떨어졌다 올라갔는데 97.6이 된 거예요. 100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지수가 계속 추정하는 지수가 왔다 갔다 하면은 레버리지는 똑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2배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점점 떨어져요. 이렇게. 그래서 어디에 수렴하느냐? 0에 수렴해요. 0에. 과거 5년간 이거는 코덱스 200 차트고요. 이거는 코덱스 200 레버리지 차트세요. 보면은 단기간은 괜찮으세요. 이렇게 상승할 때는 19,000원에서 저점에서 45,000원 2.3배 2.5배 그 정도 되죠. 2배 이상이죠. 2배 이상. 근데 이거는 6,000원에서 3만원이 됐죠. 6월 30 5배가 올랐죠. 좀 더 많이 올라요. 이게 단기간에 상승할 때 쭉 추세 상승이면은 레버리지가 굉장히 좋아요. 사실은요. 그러나 장기간 주가가 이렇게 행보를 하게 되고 오르락 박스권에 갇혀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레버리지 상품은 그 아까 보셨다시피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게 발생하기 때문에 그 외에 뭐 노로 비용이라든지 뭐 콘덴고 뭐 이런 거 많이 나오죠. 전문 용어가. 그런 거는 사실 저도 잘 몰라요. 이해하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제외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계산을 해도 이렇게 주가가 행보할 때는 200은 코덱스 200은 코스피 상장사 200개 주요한 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니까 삼성, LG 뭐 얼마나 대기업들 현대차 다 들어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일단 장기로 갖고 있으려면은 절대 레버리지를 사면 안 되세요. 제가 한 7년 전인가 8년 전인가 좀 단기로 갖고 있으려고 레버리지를 이렇게 꾸준히 매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많이 매수했죠. 그러니까 뭐 수입차 몇 대 정도. 네. 결론은 나중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코스피 지수가 제대로 코덱스 200 지수가 제대로 돌아왔는데도 제 거는 계속 마이너스더라고요. 나중에. 그랬더니 좀 이상해가지고 좀 그때는 그냥 단순히 레버리지니까 2배씩 움직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샀어요. 그냥 처음에는. 펀드 들기 싫고. 근데 결과는 손해보고 팔았죠. 지수는 정상으로 돌아왔는데 제 건 마이너스 한 20%인가 30% 계속 빠져 있어가지고 그 스트레스를 이겨내지 못하고 정리를 했어요. 하여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지금 레버리지는 장기로 갖고 가시면 굉장히 위험해요. 네. 레버리지를 장기로 그 저축 대신에 예금 대신에 할 거면은 ETF 상품을 드는데 코덱스 200을 드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세요. 뭐 이거보다 좋은 거면 좋은 거 하셔도 돼요. 네, 코덱스 200을 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네. 코덱스는 삼성증권에서 개발한 그 상장지수 펀드 상품이세요. 상품. 얘네들이 만들어가지고 종류도 굉장히 많아요. 네, 보면은 뭐 중소기업 무슨 뭐 해외 찾아보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그 중에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는 거는 코덱스 200이에요. 코덱스 200. 코덱스 200이 우리나라 상장사 20개를 모아서 지수화 시킨 거죠. 코덱스 200은 삼성 자산운용에서 만든 상품이고요. 한국 대표하는 코스피 상장사 200개를 추려서 지수화 시켜서 상품화 시킨 거예요. 현재 오늘 날짜로 그 금액이 한 주당 42,375원이죠. 추정을 상장사 200개를 추정하다 보니까 코스피랑 거의 흡사하게 움직여요. 거의 뭐 흡사하고 뭐 보면은 코스피가 올라가면 이것도 떨어지고 그래서 일단은 그게 굉장히 낮죠. 변동성이 낮아가지고 장기로 갖고 있는 게 좋고 상장폐를 다질 확률도 거의 없어요. 사실은요. 이 200개 회사가 다 없어져야지 되는 거고 그리고 배당도 주고 배당도 있고요. 뭐 크진 않지만 배당도 있고 수수료도 굉장히 적으세요. 수수료도 펀드 수수료에 비해서는 어마어마하게 거의 없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수수료도 굉장히 적고 배당도 해주고 그리고 나중에 차익에 대해서
세금도 거의 없으세요. 네. 뭐 레버리지나 그런 거는 세금 있죠. 네. 그래 이거는 거기에 비해서 세금도 거의 없고 배당, 수수료, 그리고 참고로 또 거래세도 없으세요. 거래세 주식 거래세 0.23%죠. 0.25%에서 줄었죠. 0.23%. 사고 팔 때는 증권사 위탁 수수료랑 주식처럼 플러스 유관기관 수수료 얼마 안 되죠. 유관기관 수수료 맞나요? 유관기관 수수료 명칭이 좀 입에 안 붙네요. 유관기관 수수료, 위탁 수수료, 증권사 위탁 수수료 이것만 내고 거래세 안 내세요. ETF나 이런 거 할 때 코스닥이 좋다 그러면은 코스닥 150 종목도 있으세요. 코스닥 상장사 150개를 모아서 한 건가요? 150 그래서 150인가요? 네네. 그러면 안 돼요. 네. 이거를 하면은 펀드 대신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원금 보장 안 되세요? 주식이니까 어차피 원금 보장 안 되는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예전에 제가 주식 ETF나 이런 걸 가입하기 전에 미국 주가지수, 우리나라 주가지수 20년치를 조사해 본 적이 있어요. 20년치. 뭐 시간 많으시면 한번 해보세요. 이 자료가 지금 제가 갖고 있는 자료가 엑셀 파일로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찾아본 적이 있거든요. 전체 자료를. 과연 20년 동안 주가가 어떻게 되냐. 일단 당연한 건 우상향이고요. 우상향을 하는데 주가가 이렇게 움직이겠죠. 이렇게 움직이고 막 이렇게 뭐 제멋대로 움직이겠죠. 이렇게 이만한테 푹 꺼졌다가 보통 데이터를 보니까는 30% 고점 대비 전고점 대비 30%를 떨어지면은 다시 이게 원래대로 돌아가잖아요. 원래대로 얼마나 걸리냐. 짧게는 6개월, 3개월 걸린 적도 있었나요? 하여튼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 걸리더라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한 7, 8번 정도 그런 20년 동안 그런 게 있더라고요. 7, 8번 이런 기간이. 그러니까 아무리 높은 고점에 샀다 그래도 3년 버티면은 다시 원금 회복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은. 그래서 상품을 한다 그러면은 저는 현재 하고 있고요. 코덱스 200이나 이런 거 왜 코덱스 200을 자꾸 말씀드리냐면은 금액이 많아요. 이게 거래량 보이죠? 여기 260만지 벌써 100만 1000만억 10억 100억 1000억 거래량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요. 이게 오늘 뭐 지금 이 시간에 오전도 안 됐는데 오전 이 시간에 이루어진 거거든요. 지금 시간 뭐 12시 49분이죠. 그러니까 내가 언제든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 목돈 1억, 2억 상가 하셔도 뭐 세금 떼고 뭐 떼고 하면은 한 4%, 3%밖에 이익이 안 나죠, 사실. 뭐 갈아달라 바꿔줘야 되고 고쳐줘야 되고 뭐 그런 돈이 있으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정기적으로 적금 대신 예금 대신에 가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만 원씩 쭉 넣고 그러면은 이렇게 가다 이 점 뭐 이렇게 매수를 하겠죠. 그러면은 펀드처럼 평균치에 이렇게 근접하겠죠. 평균치에. 그래서 언젠가는 한번 이렇게 오버슈팅 할 때가 있어요. 오버슈팅. 그러니까 내가 넣었던 평균 금액에 이만큼 될 때 그때 판매를 한다든가 뭐 더 갖고 있어도 되죠. 그때 2년에서 3년 정도 갖고 있으면 보통 30% 정도의 수익이 난다는 거죠. 계산상으로는. 물론 이렇게 떨어지면은 30% 손해할 수도 있겠죠. 15%에서 20%. 그러나 3년만 버티면 다시 전고점 올라간다. 계산상으로 그래요. 세상이 뭐 계산으로 되지는 않지만 대신 원금 보장도 안 되고 근데 망할 일은 없어요. 이거는 사실 거의 망할 일이 없어요. 우리나라 전쟁이 나서 없어진다 그러면 망하겠죠. 네. 일단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저축이나 은행이나 맡겨놓으면 사실 마이너스죠. 그죠? 그래가지고 뭐 행설수설하다 보니까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이런 방법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눌러주시고요. 예,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